반갑습니다. AI 마케팅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 모델 평가가 중요하다 이 수업을 할 계획인데요. 늘 그랬듯이 6주차 강의를 한번 전체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주차 때는 핵심 데이터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복습을 하고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공부했죠. AI 혁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문제 파악했고, AI 기능 선택한 것을 배웠고, 적용 방법 채택했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리고 API 소싱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데이터 확보 배우고, 이번 주에 지금 품질 평가 여기를 들어갈 내용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수업해 갈 내용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죠. 알고리즘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틀을. 큰 틀은 알고리즘은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싹이 움틀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씨앗과 같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는 그것이 자랄 수 있는 비료, 양분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씨앗을 움트기 위해서 데이터가 양분이 되줘서 한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그 성장한 나무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혁신 모델을 어느 정도 디자인했는데 이제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데이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쓰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핵심 데이터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CIC라고 한다면 이게 작동하려면 비료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혁신의 성과는 데이터 확보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꼭 그 순서가 정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먼저 확보해 놓고도 또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지를 사전에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좋은 제품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보는데 회사 내부에도 데이터 소스가 있겠죠.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아웃소싱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웹 스크립트
스크랩을 통한 외부 데이터인데 지상에 웹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휴 기업이 있다면 제휴 기업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또 공공 데이터도 가능하겠죠. 국가기관이라든가 비영리 단체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확보되는지 여러 부서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의 매시간 활동 내역이나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이미지, 동영상 이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자료가 끊임없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외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API 데이터 플랫폼이 요즘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제휴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합치면은 더욱 다양한 소스를 가져올 수 있겠죠. 데이터 소스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외부 가용 데이터 소스를 파악했다면 이제 각각의 중요도나 정합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효율적인 내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확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스타벅스 사례를 그때 이야기했는데요. 스타벅스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라이라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했었죠. 그래서 개인 맞춤화, 결제, 주문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하고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사람들의 커피 주문 추이라든가 결제 방식, 취소 경향 등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귀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플라이힐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구글은 이미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방대하게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주 지극히 사용자의 일상 속에 지극히 사적인 활동 데이터까지 수집을 해야 인공지능의 정확한 내용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성 비서, 네스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좋은 데이터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질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를 끝내는 것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의 경쟁력은 데이터 질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관건은 데이터 크기라든가 데이터의 시적절한가, 시간적으로 맞는가, 생성의 지속성,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인가, 데이터는 다양성이 있는가,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적절한 속성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라벨링이라고 그랬죠. 레이블링, 우리는 라벨링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관리 시스템 요 내용들이 데이터 확보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데이터 양이 방대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시의 적절성이 있는가, 신선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아야 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질을 결정하는 네이블링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했는데요. 네이블링은
옷에 붙은 라벨이 그 옷의 핵심적인 속성을 말해주듯이 데이터의 속성을 지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우라고. 데이터 네이블링이란 AI가 쉽게 사물을 알아보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일일이 명칭을 달아주는 것을 레이블링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붙은 옷에 라벨링 작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성능 특히 정확도에 이 네이블링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네이블링 한 경우에 주관이 개입되어서 데이터를 왜곡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블링을 잘 지정된 데이터는 우수한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블링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를 했었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툴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AI 테스트 뭐 이런 곳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해 줍니다. 이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이렇게 제시하면 어플리케이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확인하고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해줍니다. 어플이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자 프로세스, 사용자 경험, 그리고 퍼포먼스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데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사용자 방문 이력,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이 데이터 될 수 있습니다. CCTV를 포함한 수많은 영상도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로우 데이터라고 한대요. 이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이 로우 데이터를 자동 변환해주는 플랫폼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케알이라는 API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플랫폼 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율자동차처럼 노이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학습 데이터로 변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보이지, 뭐 이런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법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도큐참 같은 플랫폼에서는 광학 문자인식 OCR 기술을 이용해서 종이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이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문서가 유용한 빅데이터로 재탄생되도록 만들어지는 플랫폼이죠.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각 동영상과 이미지에 태킹하는 게 큰 일일 수 있는데요. 분류 및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학습을 용이하도록 동영상과 이미지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것을 테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종이 문서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도큐참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치라는 AI에서는 API를 통해서 입력된 동영상 이미지의 프레임마다 등장 사물, 사운드와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아주
AI 프로그램 안에 AI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 CCTV 등 모든 종류의 동영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추치라는 AI도 지금 탄생을 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환을 시켜주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것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의 혁신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배우면서 기술 명세서가 더 명료해지고 더 자세해진 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낄 수 있죠. 기술 명세서에 이제 데이터와 소스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완성해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스팸 메일을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면 자동으로 걸려주죠. 이런 건 지금 사람이 일일이 그 많은 메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자체 이메일 서비스 채널에서 외부 데이터 플랫폼 등에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메일 데이터는 캐롤과 같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스팸 메일을 분류에 관한 기술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보면 문제는 이메일에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해 준 것이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스팸을 인식하는 맥락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류해 주는 자동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닉은 텍스트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업 속성은 메일이 이루어진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 작업은 또 수신과 동시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요구되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 데이터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시켜야 분류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일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스팸 메일 분류를 하는데 기술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해 본 겁니다. 알파고 이야기를 했죠. 알파고도 지도 학습을 바탕으로 바둑 기보를 학습을 했죠. 어, 알파고는 바둑 고수들의 기보 16만 개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는 내용을 그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하는데 알파고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이 내용들인데 바둑 경기의 승률을 최적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둑도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의 핵심 기능은 기보를 인식해야 되겠죠. 바둑두는 이미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바둑 모든 기보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수를 둘 것인가 수를 예측해야 돼요. 기추 예측을 해야 되고 승률 계산으로 해서 최적 수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 최적화해서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테크닉은 특징 추출하고 분류 추출한다. 그리고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 이렇게 하는데 작업 속성 요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쓰고 데이터는 어떤 걸 쓰고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쓰고 데이터를 어떤 걸 쓸 것인가 하는 내용의
기술 명세서를 작성해 본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보는 내용은 7-1 혁신 모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 AI 핵심 모델을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품질 평가인데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측정을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AI 기반 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 적용된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잘 돌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AI 모델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모델의 AI 핵심 모델의 품질은 알고리즘은 적절한가 그리고 데이터 품질 등은 괜찮은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질 평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혁신 모델에 대한 품질 관리는 복잡할 수 있지만 한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쉽거든요. 평가 지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매트릭 즉 품질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교수는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평가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품질 평가 기준은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를 어느 정도를 유지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평가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식 및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85%로 유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죠. 정확도를 몇 프로 할 것인가. 그래서 가능하면 100%면 좋겠지만 지금 85% 유지할 정도면 되겠다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다양성을 최대화하고 데이터 사이즈를 유지하고 또 특정 속성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다양성에 어떻게 최대할 것인가, 데이터 사이즈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품질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품질 평가를 해야 한다. 사전에 정한 기준과 격차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평가 시기는 우선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 데이터 주기, 데이터 증가 속도 등 고려해서 평가 주기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혁신 모델 개발 초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대다수 지금 가져오면서부터 지금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업데이트 시켜서 구조를 만들기 전부터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종류인데요.
품질 평가를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아무 데이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평가 환경이 실전과 똑같아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이 결과가 주는 인사이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평가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내용이 실전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크기인데요. 실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학습에 소요되는 데이터는 30%도 되지 않는 양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내용인데, 테스트라고 해서 너무 적은 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가 목적이 실전에 구동되는 솔루션의 품질 관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테스트 데이터도 실전처럼 충분히 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데이터 평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품질 평가하는 것, 이것을 테스트 평가라 그래서 너무 간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전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AI 지금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금 이해부터 알고리즘 데이터 품질 평가까지 단계에 들어와서 지금 7주차 7-1 7-1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다음 7-2에서 품질 평가의 종류들을 계속해서 수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1 혁신 모델 평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저도 혼자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비대면 강좌가 그냥 대면 강좌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